안녕하세요. 오늘은 잘 죽지 않는 다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죽지 않는 다육이, 그만큼 생명력이 다른 다육이들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울입니다. 라울은 정말 생명력이 강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물음병이 생겨서 아플 경우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 이상도 거뜬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좀 키우기가 좀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이 까탈스러움도 여름만 지나면 또 풍성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참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종인데요. 여름철 물주기는 조금 아끼면서 키우는 게 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울 가격은 뭐 만원대만 돼도 충분히 예쁜 모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육이를 처음 키우신다 그러면 이 라울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생명력이 강한 온슬로우입니다. 이 온슬로우 또한 이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여름에 과도한 물주기만 아니라 그러면 또 10년 이상을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또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온슬로우는 1년마다 분갈이를 해주는 게 얼굴을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분갈이를 안 해주면 이 얼굴이 작아지면서 약간 좀 다져진다라 그래야 되나, 이 다져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온슬로우만큼은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토 성분을 한 30-40% 정도는 넣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온슬로우는 뭐 여름 빼고는 물 주는 것도 2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그리니치 카울입니다. 이미인과 약간 비슷하게 생긴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기에 참 예쁜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한 3년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줄기에 잎에 끈적끈적한 줄기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 때문에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리니치 카울 또한 다른 미인과 다르게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무던한 품종이고요.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또 품종이긴 하지만, 내가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성장기에는 2주 단위로 물을 주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약간 잎이 이렇게 후두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그게 죽는 게 아니라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그만큼 열에 민감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기만 넘기면 또 가을부터는 또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신데렐라입니다. 초기에 뿌리 내리기가 다른 다육이에 비해 좀 쉽지는 않지만, 한번 뿌리가 내리고 나면 또 오랫동안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단풍이 들면 오렌지빛으로 아주 화려하게 드는 그런 예쁜 다육이기도 하지만 우선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대략 10년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분갈이는 1년 단위로 해주는 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에도 강하기 때문에 물을 과도하게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름을 또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다육이 춘맹입니다. 춘맹은 참 무던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키우기도 쉽고 물관리하기도 쉽고 병충해도 없고, 처음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100% 춘맹만큼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추천하고 싶은 다육이고, 또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춘맹은 줄기가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성장을 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 식물로도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맹은 봄,
가을, 겨울에 성장을 하는데 여름에는 약간 잎 떨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데렐라나 아니면 그린치 카울처럼 더위에 약간은 민감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잎이 떨어진다 그래서 왕창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말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태일 때 물을 살짝씩만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춘맹 같은 경우는 거의 7년 정도를 키웠던 지금 모습이니까 앞으로도 분갈이만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10년 이상은 거뜬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 있는 6번째 다육이는, 6번째 오래 키울 수 있는 다육이는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민감해서 잘못 키우다 보면 한순간에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지만, 이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간 앙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뿌리를 1년 단위로 정리를 해서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준다 그러면 10년, 20년 이상까지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다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주는 재미도 솔솔한 다육이고, 그늘에서도 또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데서 키우는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7번째 다육이는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철화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레티지아 자체가 워낙 무던하고 워낙 이런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던해서 물을 여름만 빼고는 2주 단위로 물을 주면 잘 자라는 품종이지만 햇살이 부족하면 웃자람 때문에 그렇게 예쁜 모습을 또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다육이라는 그런 식물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티지아는 전체적으로 이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화려한 다육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해 주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8번째 다육이는 골든글로우입니다. 요즘 잘 보이지는 않는데 한때 참 사람들이 많이 찾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적심을 통해서 이 중품 이상의 사이즈의 다육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게 찾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강하고 사계절 내내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약간 핑크빛 색상으로 감돌면서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 단풍이 드는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구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적심군생으로 구입을 해서 이게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번째 다육이는 애성입니다. 애성 같은 경우도 참 오래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다육이의 특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주기부터 시작해서 번식법까지, 특히 잎꽂이도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꽃대가 나오면 꽃대를 잘라주면 그 주위로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키우기가 아주 재밌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좋아하고 여름에도 강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애성을 한번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품종입니다. 분갈이는 1년 단위로 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어떤 다육이를 키울까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애성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다육이는 천대전송입니다. 천대전송 철화, 천대전송. 워낙 잎꽂이가 100%로 될 만큼 번식력이 아주 강한 품종이고, 아주 나이를 먹으면 아주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다육이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천대전송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워낙 좋아하는 품종이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품종입니다. 병충해도 아주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병충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라 그러면 또 이 다육이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1번째 다육이는 동미인입니다. 이 동미인 같은 경우는 뭐 가격도 워낙 착하고 참 무던하게 자라는 품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생명력이 워낙 강한 또 품종이기도 합니다. 가격대가 워낙 착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고요. 이 동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을 또 많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성장기에는 3주 단위, 여름에는 단수를 시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영상에 보이는 지금 동미인 같은 경우는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 5년을 성장을 해도 이렇게 뿌리가 노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년 단위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1년 단위로 분갈이만 자주 해준다 그러면 다육이를 오랫동안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충해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좀 오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 깍지벌레도 다른 다육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는 그런 품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구에 인쇄가 하기 때문에 모든금생이나 적신금생을 구입해서 키우면 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가서 한번 화원 같은 데 한번 나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져 있거나 아니면 적신근생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다육이는 브레비폴리아입니다. 이 탑돌이거든요. 희성, 브레비폴리아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생명력이 아주 강한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줄기가 이 나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런 품종인데, 이 브레비폴리아나 희성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두껍게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굶겨버리거나 아니면 줄기가 튼튼하지 못하면 으스러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으스러진다 그래서 죽는 건 아니니까 꽃대가 올라왔을 때 제대로 커팅만 해준다 그러면 그 커팅된 부분에서 또 자구가 자주 올라오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오래 키우면 참 멋진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멋지게 인테리어 소품이나 아니면 관엽 아니면 분재처럼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브레비폴리아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브레비폴리아 가격은 희성이나 이런 탑들이에 비해 약간 가격이 높을 수는 있지만 옛날 다육이고 요즘은 또 많이 찾지 않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부담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생명력이 강한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다육이가 있지만 오늘 알려준 다육이만 키워도 다육이의 특징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부담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